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지는 등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중국 주재원들을 철수시키고 출장을 금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수출과 소비 등 경제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처럼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후폭풍이 다른 자산운용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대규모 투자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인데 자금 압박을 받은 운용사들의 환매 중단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프리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둘러싼 상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가 금융시장까지 덮쳤습니다.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환율은 오르는 등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오늘 우리 금융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낙폭은 점점 더 커지다가 전 거래일보다 3.09% 떨어진 2176.72에 거래 종료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장 초반부터 3% 안팎으로 급락하면서 664.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국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내부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부위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태가 안심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컨티전시 플랜 재점검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금융시장도 그렇지만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걱정스러운데요.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수출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점검 중이라며 내수 등 국내 경제 활동은 아직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확진 속도가 빠르다며 상당 기간 우려가 지속되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과 산업계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린 국내 기업들도 분주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우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일단 LG는 오늘부터 중국 전역에 출장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꼭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엔 강화된 승인 절차를 밟도록 했고 현지 법인에 출장을 가 있는 직원들도 조기에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우한 등 후베이성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7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TF를 구성해서 안전조치, 임직원 대상 안내방송, 기숙사, 식당 방역 강화 등에 나섰습니다. SK그룹도 중국 전 지역 출장 금지 조치와 함께 중국이나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가족이 있거나 유사 증상이 있으면 2주 동안 재택근무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네, 우한을 비롯해 중국 현지에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 현지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발병지인 중국 허베이성 우한 지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종합화학, 포스코 등 우리나라 기업 28개가 현재 진출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재원들을 철수시킨 상태인데요. SK종합화학은 우한 주재원 10명 전원이 모두 귀국했고 공장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도 우한에 남아있는 4명의 주재원을 정부 전세기편을 통해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내일까지 중국 주재원 가족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항공업계일 텐데 이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한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인천 우한 간 노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약자들에게는 위약금고 환분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에어서울은 인천 장자재, 인천 리니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주항공도 부산 장자재 노선은 내일부터, 무안 장자재 노선은 30일부터 각각 운항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역시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청주 장자재 노선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SNB 심중일입니다. 네,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청와대가 오늘부터 관련 상황 회의를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업무에 대해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세종시 정부청사입니다. 네, 윤 기자, 이 고용부가 방역 관련 종사자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할 경우 인가키로 했다고요. 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방역과 검역, 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업무와 관련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인가를 거쳐서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업무와 태풍 타파 피해 복구 작업, 그리고 일본의 수출 제한 품목 관련 기업 등에 허용된 바 있습니다. 네, 또 확인해봐야 되는 게 지금 중국 우한에 우리 교민 수백 명이 체류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서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2주간 격리 생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합동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네, 관계부처들도 잇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예산 지원과 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단시일 내에 마무리되면 경제가 반등하겠지만 과거 사스나 메르스처럼 충격이 클 경우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맘때면 중국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서울 을지로의 한 음식점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손님이 줄면서 썰렁하기만 합니다. 구정 전부터 많이 없고 길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 중국 사람.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해요. 다 안 되는 거 투성인데 또 이것까지 터져가지고. 신종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을 통한 중간재 우회 수출 비중은 대만 다음으로 높습니다. 과거 전염병 사태 때와 같은 성장률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소비를 넘어서 수출, 생산 활동까지 번지면서 2개 분기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른바 패키지 부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2주 동안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3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내외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해 오늘부터 감염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주간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 입국한 내국인 1,200여 명과 외국인 1,800여 명 등 3천여 명이 전수조사 대상인데요. 이미 출국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아직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중 위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찰과 협조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네 번째 확진자가 귀국 후 항공기 탑승자를 포함해 172명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와 버스를 같이 타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밀접 접촉자는 95명으로 파악됐는데요. 가족 중 1명에게서 감염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 후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중국을 비롯해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전날 자정 공식 발표한 확진자 수는 4,515명입니다. 이 하루 만에 1,700명 이상 늘어난 건데요. 사망자도 하루 사이에 26명이나 늘어 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도 베이징에서 어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보면 현재 17개국에서 이 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선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고 캐나다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이렇게 바이러스가 국외에서 빠르게 번지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그동안 확진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또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확진자가 4명인데 이게 어떤 경로로 확진이 판정된 건가요? 네, 우선 국내 확진자는 현재까지 4명으로 모두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중국인 여성인데 검역 단계에서 증상이 발견돼 바로 공항에서 격리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한국인입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자택에 머무르다 관할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세 번째 확진자는 귀국 후 강남과 한강 주변, 일산 등을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했고요. 그동안 74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입국 이후 평택에 머물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 접촉한 사람이 172명에 이르고 전염 위험이 높은 밀접 접촉자는 95명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평택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오는 31일까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궁금해하실 게 이 신종 코로나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시죠. 네, 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번으로 신고하거나 이 콜센터 연결이 안 된다면 보건소에 의심 신고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근처 병원을 가게 되면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현재 선별진료소가 전국 288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는 오늘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이 감기 같은 일종의 신종 코로나 의심진에 나타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의심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4명과 접촉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까지는 이 접촉자들에게서도 어떤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은 일반 병원을 찾으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 불안감이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글로벌 경제도 충격을 받고 있죠. 네, 오늘 새벽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어제 2%대 급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도 0.55% 하락하며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 국채와 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수요 감소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WTI 기준 지난해 10월 이후 약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 확산 움직임, 이게 각국의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죠. 네, 유럽 국가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은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두 번째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확산됐고 중국에 40여 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면서 각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중국 여행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접 국가는 아예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는데요.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은 선별적 통제에 나섰고 몽골은 아예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위험 수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다만 아직 글로벌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중국 당국과 확산 방지책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만큼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일명 라임 사태 여파가 다른 자사운용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라임 사태 재현을 우려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인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환매 중단 도미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오늘 오전 펀드 환매 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두 3개 펀드가 대상으로 설정액을 다 합치면 1,108억 원 규모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나머지 23개 개방형 펀드의 환매 연기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환매를 연기하는 것이 급매 저가 매각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방지 측면에서 다수의 고객을 위한 더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환매를 연기한 건 증권사들의 대규모 투자금 회수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운용사와 일종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그러니까 TRS를 맺고 운용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라임 사태에 놀란 증권사들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까 앞다퉈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서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연쇄 자금 이탈, 즉 펀드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멀쩡한 자산운용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모가 커질 때는 자기들이 프라임 브로커 비즈니스 때문에 키우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온갖 서비스를 다 해준다고 감언 이설을 많이 꼬셨죠. 갑자기 그 사람 뺏어가면 유동성 때문에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현재 국내 20여 개 자산운용사가 주요 증권회사들과 맺은 TRS 계약 규모는 모두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SBS CNBC 안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라임 운용에 이어 알펜루트 운용도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자산운용 업계의 펀드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자금 회수에 나선 증권사들이 돈줄이 막혀버린 자산운용사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높은데요. 조석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이 증권사들이 운용사들에게 빌려준 이 TRS 대출 자금을 왜 일제히 회수하고 나선 건가요? 네, 일단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라임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에 증권사 TRS 자금이 1차적으로 묶였고요. 회수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한마디로 거래 관리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임 사태로 리스크가 부각되자 해당 영업부서도 일단 축소했고 TRS 대출 비중 역시 줄이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실제로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과 이 400억 원 넘는 TRS 계약을 맺은 알펜루트 운용 같은 경우 자금 회수 압박을 못 견디고 결국 오늘 환매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럼 이 인과관계를 보면 증권사마다 TRS 거래국비 죄자, 이 운용사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증권사가 달라는 돈을 주고 나면 운용사는 다른 곳에서 결국 이를 메워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펀드 운용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펜루트 운용이 첫 번째로 환매 중단을 오늘 결정한 567억 원 규모의 에이트리 펀드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펀드의 운용 자금 가운데 TRS 자금은 전체 운용 자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19억 5천만 원에 불과한데도 당장 현금화가 어려웠던 탓에 환매 중단 카드를 뽑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럼 상황이 이렇다면 뭐 제2, 제3의 알펜루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의 이 적극적인 TRS 대출 자금 회수 움직임이 멀쩡한 운용사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했을 경우에 멀쩡한 운용사들마저 유동성 위기로 내몰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개인 고객들이 펀드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 그러니까 회사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이 같은 행태를 놓고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또한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사태가 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오늘 증권사 관련 임원단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 지원과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는 이 증권사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펀드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이번에 알펜루트와 TRS 계약을 맺은 이 미래, 한투 등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준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10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이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왜 이렇게 낮아지는 건가요? 네,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한 국가의 경제가 보유한 자산,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을 뜻합니다. 성장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냈을 때를 가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지난 2016년을 정점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 이후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2018년부터 2%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벌써 2.5%까지 하락한 겁니다. 1%대 잠재 성장률을 기록할 시점도 얼마 남지 않은 셈입니다. 여기에 혁신으로 인한 산업 성장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노동이나 자본을 변화시키지 않았는데도 생산성이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주로 혁신을 통해 늘어나는 생산성은 지난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꺾였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이 지난 금요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당초 올해 주제는 화합과 지속 가능한 세계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는 무대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를 취재한 류정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류 기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등장한 지 2년 만이라 시작 전부터 관심을 끌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개막식에 참가해 축하 연설을 하고 떠나기 바로 전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두 연설에서 모두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보스 포럼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 30분가량의 개막 연설에서 절반 넘게 본인의 경제적 성과를 늘어났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Since my election, America has gained over 7 million jobs, a number unthinkable. I wouldn't say it, I wouldn't talk about it, but that was a number that I had in mind. The projection was 2 million, we did 7, more than 3 times the government's own projections. The unemployment rate is now less than 3.5%, and at 3.5%, that's a number that is the lowest in more than 50 years. 네, 똑같은 내용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는데요. 11월에 있을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류 기자가 말한 걸 들어보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은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중국을 평가한 것을 두고서는 이제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요.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경제 규모보다 미국이 더 크다라며 견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는데요.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면서 그들이 개도국이면 미국도 개도국이라면서 WTO의 개혁을 촉구했고, 또 호베르투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으로부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활약도 알아보죠. 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많이 참석하면서 이 바쁜 일정들을 소화했다고요. 네, 재계 인사들은 포럼에서 세션에 직접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인들과 면담도 가지면서 다보스 포럼을 종횡무진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사들과 만나서 해외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과 신사업을 찾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듣고 이해하는 게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으로서 또 사회적으로 좀 준비하는데 이런 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필두로 SK 계열사 사장들이 함께 출동했는데요. 최 회장은 연일 바쁜 일정으로 피로감이 역력한데도 직접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는 등 SK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데 분주했습니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소셜 밸류 추구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저희도 고무되어 있다고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장관 처음으로 AMP 이사회에 위촉돼 다보스 포럼을 찾았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도 WTO 다자체제 복원 등 외교통상 이슈를 위해 끊임없이 양자면담을 진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네, 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농협 측은 강화, 김포 지역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감염 후 생기는 NSP 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 전염병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 돼지 농가와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이 의심될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27일 만인 내일 첫 출근합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윤 행장 출근을 저지해왔던 기업은행 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장의 사과를 받아들여 출근 저지 투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행장은 내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나섭니다. LG전자가 지난해 말 차량용 램프 사업을 지난 2018년 인수한 오스트리아 조명업체 ZKW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LG전자에서 전자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자동차 부품 솔루션 사업본부가 차량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에 집중하고 차량용 램프는 ZKW가 전담하도록 해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강원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늘 12시 30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 최고 40mm가 되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전북 남부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흩날릴 때가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남부지방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광주 9도, 부산 11도,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와 눈은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국 금지의 전염병 차단 효과가 크지 않고 미입국 발생 시 병의 전파 경로 파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입국 금지를 실시한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웃 국가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